늘어난 체중을 방치해서 비만이 되면 심근경색, 고혈압 등에 시달릴 수 있어서 적절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본 보고서 비만의 원인부터 또 비만 탈출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만이 단순히 그냥 외형이 뚱뚱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만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비만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지방이 증가되어서 몸에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같은 다양한 대사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셔도 운동선수 같이 근육이 많은 분들은 비만이 아니세요. 또 지방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신진대사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고 그래서 따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득이 되는 분도 계세요. 네. 심하지 않은 비만은 노인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오히려 사망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걸 비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비만일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비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비만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비만은 키에 비해서 체중이 얼마만큼 나가냐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요거를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네. 체중을 미터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걸로 2번 나누어 주시는데요. 요 수치가 25 이상이라 그러면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죠. 요건 아주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체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분들을 오히려 비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같은 체중을 가진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피하 지방이 많고 내장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대사 이상도 적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진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지방량, 특히 대사 이상과 관련 있는 내장 지방을 보는 허리둘레가 비만을 진단하는 데는 더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둘레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90,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85cm 이상이시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36인치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34인치 이상의 바지를 입으신다고 하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조금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저희가 체지방을 측정하는데요. 약한 전류를 흘려서 저항을 재는 생체 저항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골밀도를 재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 이상의 바지를 입는다면 비만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키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물론 키랑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 이상 되시면은 비만의 위험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비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비만하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중풍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비만은 심지어서 암이나 치매 발생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자존감 저하,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사장애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뇌경색,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심혈관 기계 질환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하지정맥류를 일으키고요. 호흡기계에 있어서는 천식을 악화시키고 코골이가 심해지게 되면 수면 중에 호흡을 안 하게 되는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은 조금만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셔도 피곤해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꾸 졸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보통 6배에서 10배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예. 또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췌장암, 자궁 내막암 같은 여러 가지 종양 질환도 많이 증가되게 되고요. 또 비만은 생리불순, 월경통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처럼 수염도 나시고 목소리도 걸걸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반대로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처럼 가슴이 나오신다든가 발기가 잘 안 되신다거나 불임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만인 분이 난임이시다 그러시면 먼저 체중부터 좀 줄여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비만이 되는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그 비만이 되는 원인은 크게 1차성하고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전체 비만의 90% 이상, 대다수는 1차성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에 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비만한 부모하고 그다음에 1난성 쌍둥이, 2난성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를 보니까 전체 비만에서 50 내지 60%는 이런 유전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영양이라든가 운동 부족 같이 이런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비만 유전자는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전체 비만에서 한 10% 정도는 정신과 약이라든가 당뇨약, 간질약,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잡수신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피질 호르몬의 증가, 또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2차성 비만인데요. 이런 경우는 약물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신다든가 아니면 호르몬 이상을 치료해 주시면 체중이 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의 비만은 이제 많이 먹고 좀 덜 움직여서 생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즘 먹방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제 많이 먹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그 찌양 씨라든지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드셨는데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찌양수를 직접 이제 진료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여기에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많이 잡수셔도 그 영양이 몸에 쌓이질 않고 체온 같은 것으로 새어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젊어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니까 좋지만 연세가 드셔서는 오히려 조금 식욕이 떨어지시면서 체중이 줄면 사망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이라든가 포화지방 같은 그런 나쁜 것들을 좀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체중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같은 대사 이상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한해서 비만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소비하는 에너지 양보다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치료라든가 생활 습관 교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식사요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저열량식이, 저탄수화물식이, 고단백식이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잘 알아서 그 열량보다도 500칼로리 정도, 500kcal 정도를 줄여주는 저열량 식사입니다. 예. 이렇게 저열량 식사를 잘 하시면 일주일에 한 0.5kg에서 1kg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열량 섭취 제한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보다 조금 권장하고 싶은 다이어트가 일명 프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네. 프로테인 리치 오리엔탈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요. 이 방법은 밀가루라든가 설탕,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튀김, 볶음, 부침 이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줄여주시고요. 네. 대신 이제 현미라든가 잡곡, 야채, 또 과일,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적당히 섭취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기름지지 않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같은 이런 좋은 단백질로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저열량 다이어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프로 다이어트가 꽁보리 비빔밥, 뭐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은 좀 삼가하시고 제육덮밥, 콩나물밥 이런 걸 한번 잡숴 보시면 전보다 체중이 쉽게 빠지시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 빼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의외로 운동은 체중 감량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체중은 불과 한 2kg 정도밖에 빠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근력 운동을 계속 하시면 체중이 아예 빠지질 않습니다. 물론 체지방은 죽는데 대신 근육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운동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진 체중을
유지를 하시려 그러면 그때는 식사 조절보다 운동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주신 그 프로 다이어트에서 또 예로 해주신 그 음식을 보니까 꽁보리 비빔밥, 순두부찌개 다 맛있잖아요. 네. 충분히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그 다이어트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몸의 독소를 뺀다는 뭐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저탄고지,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하고 기네스 펠트로가 성공적으로 이걸로 살을 뺐다고 해가지고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출연한다고 불과 21일 사이에 리퀴드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10kg나 뺐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고요. 또 기네스 펠트로도 7일 동안 닭, 야채,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만든 스무디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되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디톡스 다이어트는 한 5,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행해진 일종의 의학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독소를 몸에서 제거를 하면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에 기초한 치료입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유해 물질이 몸 안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깨끗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기,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인체가 자기 치유하는 과정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몸이 체중이 빠진다고 하는 식사요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디톡스 다이어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건 일종의 변형된 원푸드 다이어트에다가 수분 제한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지방이 잘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이상 디톡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이라든가 수분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복감도 심해지시고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빠지시게 됩니다. 네. 또 필수 아미노산인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서 오히려 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열량 자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장 근육이 위축된다든가 심근염이 생긴다든가 부정맥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디톡스나 저탄고지 식사법을 유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디톡스는 사실 몸에 독소를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법은 어떤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에서 한 5% 이내로 아주 극도로 줄이고요. 지방을 하루 열량의 한 7, 80%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좀 기형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방이 간으로 이동하게 돼서 간에서 이제 일종의 대체 에너지원인 키톤이라는 걸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키토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키톤 다이어트라고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 문제는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그 다음에 또 경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를 많이 잡수시게 되면 실제로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가 어떤 그것 자체의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일주일 내내 잡수시게 되면 속도 불편하시고 소화도 좀 안 되시고 그러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적게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신장결석이라든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요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칼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게 되고 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 체중을 건강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먹고 또 많이 움직여서 네, 칼로리 소모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 몸 보고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